오늘 우리 K증시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가 모처럼 급등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전체를 견인했는데요. 그 원동력은 바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 기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아직 우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BM3E 계속 공급하면서 퀄리티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정작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왜 이래? 요즘 세상에 너무 겸손한 것도 안 좋은 거야. 왜 좋은 소식을 왜 감춰 니네만 알라고 그래? 이렇게 그냥 그 기정사실화 해버리면서 대량 매수에 들어가니까 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지난 5월부터 내일 뉴스에서 계속 그 전해드렸던 게 이번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정작 아쉬운 거는 엔비디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반드시 삼성전자가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현재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으로 HBM을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어떤 가격 협상력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HBM이 처음에 수율 발열 못 잡아가지고 솔직히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그 테스트 불합격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삼성전자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합격할 때까지 맨날 빨간 펜 선생님처럼 지금 1대1 지도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 미리 얘기했잖아. 사실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의 HBM 제품이 솔직히 삼성전자에 좀 자세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모범 답안이 이거 있으니까 이거 보고 좀 똑같이라도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까지 레시피를 다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만드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합격을 할 거다 뭐 이런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마을에 중국집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 중국집 그 주방장 아저씨도 그러니까 한 명이야. 근데 최근에 그 중국집이 막 그 TV에도 나오고 막 그 유튜브에도 막 먹방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 근데 그 주방장 아저씨가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보니까 자꾸 막 피곤하다느니 막 이 돈 받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느니 막 그리고 중간에 막 그 요리하다 말고 바빠 죽겠는데 잠깐 핸드폰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통화를 막 하다가 들어오고 막 이런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국집 주인 아저씨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대한 주방장을 한 명 구해야 되고 또 명분도 나쁘지 않은 게 요즘 워낙에 음식 주문이 많다 보니까 혼자 너무 힘들잖아. 한 명 내가 더 붙여줄게. 뭐 이렇게 지금 명분까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어떤 요리 잘하는 또 다른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원래 요리에 기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중국 음식 자격증만 없어. 그래서 지금 중국집 사장이 이제 매일 그 문 닫고 나서 그 사람 붙들고 시험을 어떻게든지 합격시키려고 지금 막 과외를 들어갔는데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마침 또 그 동네 요식업 협회 회장까지 겸직하고 있어가지고 자격증도 이 사람이 다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해. 이 사람이 결국 자격증 그 합격 불합격도 다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한 주방장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합격하면 자기도 좋지만 정작 시험 결과 발표가 늦어져도 뭐 그닥 초조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지금 딱 이래. 근데 여기 마을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대한 주방장 이름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다고. 그래서 이따가 우체부 아저씨가 이거 배달한다는 그 소문이 동네에 도는 거야.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주방장 아저씨는 입장이 조금 그렇잖아. 딱 이게 바로 오늘 SK 하이닉스의 신세야. 오늘 주가 2.5% 급락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마침내 HBM3E를 공급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량 뭐 뺏길 수밖에 없고 그럼 그만큼 매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가정. 그 다음으로는 지난 그 파도 상장 관련해 가지고 오늘 검찰이 SK 하이닉스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여기는 최태원 회장의 사위가 이제 파도의 경영진으로 참여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시나리오가 약간 드라마처럼 뭔가 극적이면서도 약간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분위기죠. 이러다가 뭔가 한번 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정권에서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입장이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자,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정작 오늘 하루는 뭐 삼성전자에 몰렸을지 몰라도 이 SK 하이닉스를 마치 이 현대차 기아
처럼 계속 같이 묶어가지고 삼성전자랑 목표가도 투자 의견도 맞춰가지고 올려잡고 있는 중이니까 반드시 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테스트 합격이 삼성전자 롱, SK 하이닉스 숏 이렇게만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바로 내일이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 이 결과가 좀 미리 스포일러가 돌았다는 이제 그런 후문도 있는데 이거는 역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내부에서 대규모 성과급 지급 준비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HBM 테스트 그 합격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준비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겠냐. 일종의 세러머니를 준비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지금 찌라시도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성과급은 역대 최대치로 뿌렸던 게 바로 코로나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유행어 돌 때 아니었나요? 그래서 결국 실적하고 주가를 보면은 그때가 또 그 산다라박 그 머리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국계 하우스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대부분 11만 원 위로 보고 있어가지고 또 그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거기다가 또 제가 내부 소식통을 동원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성과급이 대규모로 지급될 예정인 게 다가 아니고 메모리 사업부랑 MX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이쪽 부서고 다른 사업부는 작년에 반토막 내지 그 미만 성과급 정도만 나온다 이런 얘기 또 있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성과급 상한선도 최근에 없애버렸고 이번에도 역시 삼성전자 2배 가까운 성과급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오늘 우리 K증시에서 삼성전자 급등, SK 하이닉스 급락 나온 거는 다 떠나서 미국 증시 이제 환율 급락을 외국인들이 어떻게든지 K증시에다가 적용하려면 당연히 한국 주식 비중을 채워야 되는데 일단 시청 상위주들 중에서 이렇게 쭉 그 스크리닝 해보니까 반도체 이외 분야에서는 뭐 현대차 같은 거는 이미 너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쪽은 지금 솔직히 급하게 건드릴 필요는 또 없어 보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로 몰려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당연히 뭐 주가가 덜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몰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 지나고 환율이 다시 반등을 할 경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거는 HBM 테스트 합격이라는 그런 재료하고는 유통기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진짜 이거는 뭐 하루살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여가지고 막 들떠있는 와중에 지금 TV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사퇴 요구가 지금 줄을 잇고 있다는데 그 일단 낸시 펠로시 지금 하원 의장인데 여기는 이제 본인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심지어 바이든보다 3살 누나야. 그러니까 뭐 고령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 치사하다. 나는 바이든 사퇴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 일단 선을 그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건 분명히 누가 이제 기자들한테 흘려준 거야.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가까운 진보 언론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미셸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한때 영부인 이 미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 대신에 오바마가 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원래 2번 재임까지만 할 수 있고 3년임을 못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이번에 대통령은 못 나오고 대신에 미셸 오바마 자기 아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오바마가 부통령으로는 출마할 수가 있대. 그럼 사람들이 그래 부부간에 서로 부창부수로 잘 하겠지. 미셸 오바마가 조금 정치적인 능력을 검증받은 게 없어도 오바마가 옆에서 받쳐주겠구나 이러고 지금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직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이제 가장 그 올바른 순서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사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안 나간다고 하면은 그 부통령이 승계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카멜라 해리슨이 괜히 이번에 나갔다가 떨어지면 자기 정치 생명 끝나잖아. 앞으로 한 5년 10년 심지어 나이 보면은 하원 의장 그분에 비하면 아직 훨씬 젊은데 괜히 이번에 나갔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져가지고 정치 생명이 아작 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트럼프한테 공격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진보의 민낯을 까발려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지지자한테 공격받으면 또 본인도 그러니까 지금 캐멀라 해리스는 조금 고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이 사람도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바이든이 미국 독립기념일날 저녁에 내가 이 미국 독립기념일날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의미로다가 대선 후보 사퇴를 하고 다음 차기 주자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난주부터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그때 막 찌라시라고 막 댓글 막 달렸던데 아니라고. 진짜로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가능성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있고,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대선 후보가 흠집이 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 그렇지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거 완주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미국 유권자들도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내가 뽑아가지고 괜히 임기 중간에 잘못되면 내 표 사표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사표 심리까지 작용을 하고 있다는 현지 외신이 지금 미국 텔레비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스파하고 좀 수영 좀 어프어프 하다가 이제 방에 올라가가지고 퍼즐을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텔레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런하 반갑습니다. 앞에 보셨던 미국 정치권의 여러 가지 지금 잡음과 노이즈, 잡음이 노이즈 아닌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영어를 더 많이 쓰네. 하여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처럼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동반 상승했고,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빅테크들도 모처럼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조국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월가도 이제 축제 분위기로 같이 장단을 맞춰는 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한때 경신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의 약세 마감으로 이제 이어진 건데, 아니 근데 누가 자꾸 나한테 뭐 비관론자래. 아니 삼성전자도 봐, 결국은 HBM 테스트 엔비디아에서 합격시켜 줄 거다. 아니 불합격 판정 내리려면 예전역이 벌써 불합격 통지서 주고 집에 가라고 보냈지. 근데 엔비디아가 왜 붙들고 있겠냐. 이거하고 또 테슬라, 이미 제가 3주 전에 이제는 정말 반등할 때가 됐다, 이것도 다 미리 얘기했잖아. 그리고 썸머랠리, 요것도 이제 6월 초부터, 이번 썸머랠리는 좀 일찍 나오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2800 초반대가 상단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HLB 이거는 뭐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밀짚 모자는 겨울에 원래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한 2, 3%만 올랐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여기 또 MSG가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HLB는 FDA 승인 재추진, 딱 요 팩트가 갖는 그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거의 FDA에서 막 와가지고 막 매달리고 막 사귀자고 막 안 사귀면 막 이런 지금 상황 같잖아.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즘 2차 전지주들도 테슬라 모처럼 계속 질주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하고 금양은 진짜 테슬라 7거래일 연속 오른 거에 비하면은 이런 뭐 우리 K배터리 2차 전지 소재주들하고 거의 이제 동참 못하고 저쪽에 짜져 있는 분위기인데, 이미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뭐 2025년이고 7년이고 2028년이고 간에 하여튼 전고점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제 앞에 말씀드린 환율 급락은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원주 열린지가 프로젝트의 그 창시자는 원래 트럼프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당선이 연준을 압박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더 세게 몰아붙일 것이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나온 이런 반응으로 보고, 대신에 이것도 사실 임시 방편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주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가 또 나와 봐야 제대로 된 그 방향성이 잡힐 걸로 봅니다. 이번 7월 말 FOMC에서 당연히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은 뭐 제로에 가까운데,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9월 금리 인하를 연준이 준비하려면 바로 그 직전 FOMC에서 뭐라든지 시장에 좀 힌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항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그러니까 통화정책 변경이 있을 때 그 직전 FOMC를 그냥 안 놔두고 이걸 반드시 시장의 어떤 그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FOMC 3대 재료가 바로 이번 주말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 CPI, 또 그 다음 주 PCE 물가지수,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번 고용지표가 밥, 그 다음에 다음 주 CPI가 기름, 버터, 뭐 식용유 이런 거, 그 다음에 PC가 김치, 이 정도 재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김치 볶음밥에서 김치가 맨 먼저 나오니까 연준은 PC 물가지수를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사실은 김치 볶음밥에 있어서 가장 그
중량 면에서 비중 면에서 큰 거는 이제 고용 지표. 그러니까 이게 밥에 해당을 하죠. 아니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 기름이나 김치가 없더라도 이 밥은 주식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워싱턴으로 다시 건너가서 바이든은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그냥 버림받는 거냐 끝나는 거냐 이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면 일단 CNN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someone else, 즉 바이든 대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응답이 75%로 거의 4분의 3을 차지했는데 근데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이거 역풍 불 수 있다. 원래 이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또 흘러갈지를 모르는데 보시다시피 4분의 3이 지금 바이든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동정 여론이 형성이 되거나 그러면서 오히려 다음 대선에 이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공화당 측의 그 반응을 보면은 그냥 잠자코 그냥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은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뭐 공격했으면 결국은 지네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놈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지금. 왜? 역풍 불까봐. 그러면은 일단 월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월가 이제 그 아이비들 중에서 저는 크레딧 아그리콜이 그나마 제일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공유하려는데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 미국 대선 후보로 바이든을 이제 갈아치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우선 바이든이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거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지금 버티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럴 경우 민주당이 억지로 바이든을 끌어내리는 그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대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만약에 자진 사퇴할 경우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8월 19일하고 22일 사이에 열리는데 이때 새로운 후보를 이제 내세워야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제 DNC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도 있는 대의원 그 의장 권한으로 새 후보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과연 지금 미국 대선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뭐 주지사들부터 그다음에 뭐 민주당 그 뭐 당직자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 크레딧 아그리콜은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으로 그냥 정해지는 거고 지금은 약간 뭐 시끄러울 뿐이고 대신에 다음 대선 레이스는 그렇게 가다가 막상 11월 5일에 투표함을 까보기 전에는 결국 또 모른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TV 토론에서는 박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트럼프 바이든의 그 당선 확률이 뭐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트럼프가 약간 우세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다. 왜냐면 미국 중도층 중에서 트럼프만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반대로 미국 보수층에서 바이든 또 한다고 지금 4년 동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바이든은 안 된다 이런 지금 이 양자 대결에서 사실은 비호감도가 중요한데 그 비호감도가 트럼프가 조금 더 이제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간 스탠리는 이번 주 금요일 밤에 고용 지표가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둔화로 인해서 역시 비농업 고용 증가도 전달보다는 약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실업률은 지난번과 같은 4.0% 예상하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만 되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준비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배경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둔 미국 증시 강세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은 먼저 JP 모간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하루 앞두고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 8조 6천억 전망치를 콜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국내 증권사들 그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JP 모간이 좀 세게 보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엔비디아의 HBM3 납품 시작하기 전을 가정한 거라서 그것만 하여간 터지면 삼성전자 실적은 확실하게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반면에 이게 나가리가 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이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HBM 테스트 합격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투자 의견도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HSBC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하면 K 반도체 그 메모리 업종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쪽 분야의 업사이클이 연장될 걸로 내다본다. 그래서 HSBC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평가 메리트를 따지면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다. 이게 바로 오늘 하루는 이제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 숏의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 11만 7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목표가 28만 원에 투자 의견도 역시 매수입니다. 근데 오늘 맥쿼리 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31만 원이 나왔는데 야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기존 맥쿼리 증권의 SK하이닉스 목표가도 29만 원. 이것도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데 정말 뭐에 쫓기듯이 이걸 31만 원으로 오늘 올려치기 했습니다. 사실상 31만 원이면 이게 외국계 목표가 거의 최상단인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맥쿼리가 현대 글로비스 역시 목표가 상향인데 기존 18만 5천 원에서 이번에 23만 원으로 역시 대폭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이 LG 이노텍 목표가를 기존 24만 5천 원에서 이번에 28만 5천 원으로 올렸는데 대신에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이거 K뷰티 대장주로 모처럼 활약을 해왔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작년에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해가지고 자회사로 편입한 코스알엑스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건 맞는데 역시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랭크된 이 코스알엑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너무 높다. 여기다가 중국 수요가 너무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 목표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이번에 21만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대신 기존대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미국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우리 K증시 외국인들도 이럴 때는 조금 한산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 나침반 없는 항해라고 보통 이렇게 미국 휴장인 날을 표현하는데 이럴 수가 있고, 대신에 내일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는 글쎄요. 일단 삼성전자는 뭐 실적 호조를 오늘 선반영했다고 보면은 LG전자가 정작 그 데이터 센터 냉각 설비 관련해서 미국 매출 늘어가지고 깜짝 실적이 나올 경우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죠. 그 다음 내일 정부가 가상융합산업진흥기본계획 킥오프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표현이 뭔가 복잡해서 그렇지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메타버스. 그리고 내일 발표 나올 게 바로 콜드체인 분야 국제 표준화 추진 이건데 요거 뉴스플로우 타기 좋고, 증시에서 그 콜드체인, 스마트 항구 요쪽 분야. 그 다음에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키움 스펙 9호가 공모 청약 들어가고, 또 내일 밤 이제 미국에서는 6월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랑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일단 어제 나온 ADP 민간 고용 역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고용 지표도 최대한 망해야 9월에 연준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다시 약발을 받을 것이다. 그 대신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김치볶음밥의 이번 고용 지표가 밥이야. 대신에 어떤 뭐 식용유나 향신료나 버터 같은 그게 다음 주 CPI. 그 다음에 김치볶음밥의 가장 그 맛을 좌우하는 이게 바로 PC 물가 지수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7월 말 FMC에서 짠 하고 내놓는데 그 맛을 월가에서 보고서, 근데 솔직히 김치볶음밥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나 요리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정성껏 준비하는 만큼 월가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고 뭐 좋아할 것 같죠. 자, 그다음 내일 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일인 와중에 나름 큰 이벤트가 바로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